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한테 먼저 연락하고 장난도 치고 애교도 부리던 여자가 어느 순간 변했다고? 말투는 딱딱하고 답장도 너무 늦고 만나면 예전처럼 웃지도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닐까? 자책하고 불안하고 채팅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을 되돌릴 확실한 방법이 있지. 오늘 영상에서는 차갑게 식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연인과 갈등이 생길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그 여자가 갑자기 왜 차가워졌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겠죠.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감정 소진이에요.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피로를 느끼는 거거든요. 처음에야 호르몬이 폭발하니까 매일 연락하고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트하는 것들이 설레고 재밌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감정이 클수록, 설렘을 크게 느낄수록, 아주 많이 사랑할수록 감정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거든요. 일시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죠. 연애 열심히 하다가 한 번쯤은 번아웃을 느끼거나 지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겨요. 꼭 좋은 감정이 아니라 다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다투고 상대방이 밉다고 해가지고 꼭 사랑이 식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듯 감정 소모로 인해서 일시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두 번째, 심리적인 거리 조절을 위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애착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의존성과 독립성은 사람마다 크기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애착 대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혼자만의 시간을 두거나 귀가 후에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불안형이나 회피형 특성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불안형이나 회피형 분들 자체가 애착적으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타인을 잘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거리를 두거나 괜히 싫은 척하거나 튕기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지루함. 아무리 재밌고 유쾌한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반복되면은 누구나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연락을 하고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데이트를 했다면 행동, 성향, 우리의 관계, 함께 하는 시간들이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과 설렘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애 컨텐츠에서 상대방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 개인 사정.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현재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학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제가 사연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 상황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관계에 영향이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때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마음이 식었다고 쉽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생리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는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환경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래요. 이사를 갔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어울리던 친구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4가지에 해당되지 않고 진짜 마음이 식은 경우라면은 다음에 4가지 행동 패턴이 3주 연속 지속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답장이 없거나 답장이 느리거나 나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질 않아요. 두 번째는 나와의 만남이나 함께할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세우지도 않고 피합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요. 이 관계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애초에 하고 싶지도 않고 관계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질 않아요.
배려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자신의 속마음을 자꾸 숨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네 번째는 공감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반응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 같은 함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식은 4가지 경우, 마음이 식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변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8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잘못 대처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급격하게 식고 결국은 이별까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일단은 상대방의 반응이 바뀌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마음 확인을 하려고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너 요즘 왜 그래? 너 혹시 나한테 마음 식었어? 이제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너 이제 나 안 만날 거야? 우리 이제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캐내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은 이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관계에서의 동기부여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대가 나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인데 불편한 질문들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으로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보통 자기 확신이 약하고 자존감이 낮거나 눈치를 잘 보시는 분들이 이런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혹시 그때 그래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해? 왜 답장이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다짜고짜 비난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대처 방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하죠. 애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에게 연민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전략을 많이 써요. 사람은 누구나 나쁜 사람 되는 거를 싫어합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관계를 망가뜨려요. 세 번째는 과도하게 연락을 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요구를 하죠. 내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연락 빈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니까 연락이 느려지고 끊어지면 이 사람과의 나와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기도 하죠. 연락 좀 많이 해줘. 답장 좀 빨리 해줘. 나 좀 더 봐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상대방이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많이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 정서적으로 압박을 주고 감정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우리 관계를 위한 요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잖아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더 큰 피로를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지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다가 점점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이별을 통보받거나 차단까지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 차가워진 여자한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4단계로 알려드릴 거예요. 1단계, 감정 기류 이해.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 보여주는 감정 그것만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단정 지어요. 대체 상대방이 왜 이런 감정을 보일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불안해하고 일단 자책하고 일단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굳이 할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요. 불만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해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죄책감이나 따지는 질문들이 아니라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질문을 하되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냥 걱정돼서 물어봤어. 요즘 너 감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상대방한테 어떤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을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반응을 먼저 해보라는 거죠. 공감만 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만 알아준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앞서 하는 반응보다는 훨씬 나아요. 공감적인 반응은 죄책감이나 방어 기제를 낮춰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상대방이 내 잘못을 추궁하면은 더 방어하게 되고 반발심이 생기고 불편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을 하면은 마음이 차르르 녹으면서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되거나 나를 돌아보게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건강하게 생긴다는 거죠.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는 안전한 관계다라고요. 2단계 섣불리 해석 금지. 우리는요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왜곡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신이 겪은 경험, 자기가 느낀 감정, 자신의 성향, 자신이 삶을 해석하는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와 사람에 대한 연륜이 높고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그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왜곡하지 않고 조금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만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겠지? 나라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는 사랑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나도 그런 행동을 종종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에만 지극히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을 너무 쉽사리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식었다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스란히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자리 잡게 되죠. 점점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될 거고, 요구하게 될 거고, 서운해하게 될 거잖아요. 상대방의 태도를 무작정 부정적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 더 헤아려서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과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거를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얘가 지금 바쁜가 보다. 요즘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가 보다. 요즘 더 큰 관심사가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내 멘탈부터 지켜야 됩니다. 3단계 소통 속도 조절. 관계에서 불안함이 생기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연락을 자주 하거나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오히려 불안할 때 연락 텀을 일부러 둬야 돼요. 상대방과 자꾸 밀착하려고 하면은 점점 내 집착과 불안이 커지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연락 텀을 좀 두고 거리를 두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상대방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계속 나한테 불안한 자극들이 오잖아요. 이 자극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앞서 말한 마음이 식지 않은 4가지 이유들 있죠. 어쨌든 좋지 않은 자극들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진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자극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연락텀을 두고 속도를 조절해 보라는 거죠. 푸시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여유 공간을 줘야 상대방이 충분히 회복하고 정서를 환기하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연애 컨텐츠 보면서 상대방의 반응 떠보고 반응 유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상대방을 존중하고 접촉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쳐있는데 자꾸 상대방이 관계를 이끌려고 하고 압박을 하면 관계에서 더 이상 내 자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방어 기제도 줄어들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도 회복되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긍정성을 찾게 되고 다시 이 관계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발 여러분 상대방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집착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세요. 냅두면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돌아오는 게 관계입니다. 4번째, 패턴 인식.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연인과 나와의 관계 패턴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식은 경우에는 그대로 점점 관계가 멀어지겠지만 오히려 관계가 안정이 되면요 애정 표현이나 서로 주고받는 자극 강도는 줄어들겠지만 애정 자체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유지가 돼요.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의 깊이보다는 패턴을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빈번하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이 줄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내가 굳이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가 단단하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요. 이 사람이 반응이 차가워지거나 냉담해지거나 소홀해지는 주기가 주로 언제 발생을 하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적인 것도 있을 테고 업무나 수면, 건강 주기 같은 것들로 체크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한결같이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길 바라는데요. 감정이라는 거는 순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관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초반에는 굉장히 밀도 높게 감정 표현이 많고 행동도 많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뚝 떨어지고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재상승하고
또 빈도 있고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유지를 하거든요. 항상 고밀도로 사랑하면요 지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시옷시옷 중독에 걸려서 시옷시옷에 빠져 있다가 사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달아오르면 어느 정도 식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호르몬이든 감정이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롱런할 수 있으니까. 항상 너무 뜨겁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식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너무 가라앉아 있기만 하면 관계에서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해서 관계가 빨리 깨지기도 하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패턴이 우리 관계에서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지표를 작성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왔으면 그 여자의 변화나 반응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여유 있게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도 굳이 불안하다면 이런 메시지 한번 남겨보세요. 요즘 너가 조금 멀게 느껴져서 살짝 걱정되긴 했어. 근데 그게 내 불안일 수도 있어서 굳이 묻지는 않았거든. 혹시 너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그 여자가 갑자기 차가워진 건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시기,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감정 리듬의 변화와 자기 조절 욕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매달리기보단 감정의 여유 공간을 열어주면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의 남자들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매달리고 집착할 테니까, 다그치거나 비난할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안전하게 느끼고 신뢰를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관계 회복이 생각보다 쉽게 될 거예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마음이 식은 것 같은 그녀의 태도에 당황하고 불안하고 조급했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대응법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그녀의 심리를 파악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갈등과 문제에 잘 대처하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오래 사로잡을 수밖에 없죠. 진짜 매력과 리더십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자가 만나다가 정 떨어지는 남자 특징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